선생님, 그러면은 저 같은 그냥 일반인도 이 성악을 배우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럼요. 성악은 언어를 어떤 걸로 많이 해요? 노래하기 쉬운 언어, 이태리어를 제일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어 자체에 워낙 예술 가곡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 이지혜입니다. 소프라노면은 성악가이신가요? 네, 저는 오페라 가수입니다. 성악가라고 하면은 소프라노 말고 좀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자, 남자의 종류로 나눠서 제가 여자니까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 이렇게 보통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소프라노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수미 선생님 같은 굉장히 하이 노트를 내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 있고 조금은 부드럽고 예쁜 소리를 내는 가벼운 레제로 소프라노들이 있고 또 서정적이고 선 라인이 조금 큰 리릭 소프라노들이 있고 좀 영웅적인 소리를 내는 그런 극을 하는 스핀토 드라마틱 소프라노들이 있고요. 또 가장 낮은 거의 남성 음역을 내는 콘트랄토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있고요. 소프라노도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그것도 또 세분화를 하면 리딩, 레지에로, 드라마틱 콜로라투라 등등 그런 거죠. 그 권투 체급 나뉘는 것처럼. 그럼 선생님은 소프라노 중에 어떤 종류예요? 저는 허정적인 부분. 그래서 보통 극에서는 많이 아프기도 하고 슬픈 역을 많이 하는 그런 리릭 소프라노입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이 봤을 때 소프라노의 종류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악기를 보면 굉장히 높은 음을 내거나 작은 예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은 짧고 작아요. 그리고 두껍고 무거운 소리를 내는 튜바 같은 큰 악기들은 저음을 내잖아요.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서 목이 조금 짧고 좀 키도 조금 작은 조수미 씨나 이런 분들은 하이노트를 내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딱 보면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겠구나. 저처럼 저는 좀 키도 크고 덩치가 큰 편인데 목도 조금 길고 그러면 음역이 좀 내려가죠. 사실 저희는 거의 운동선수 같은 개념이어서 어느 근육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음역이 조금 나뉘기 때문에 키가 크고 조금 그런 경우에는 저음역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성대를 짧게 쓰시면은 하이 노트를 많이 내시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틱하고 큰 소리 아주 한 100명 정도 되는 오케스트라를 뚫고 나오려면 악기가 작으면 나오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통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외국 나가보면 굉장히 거대한 소프라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스피커 같은 소리 많이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사람의 몸이 악기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악기가 사람 몸을 봄따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엑스레이 상으로 코, 부비동서부터 여기 이마 여기가 다 이렇게 비어 있는데 악기에 이렇게 울림통이 있는 것처럼 울림통으로 쓰고 폐 밑에 횡격막 근육을 가지고 뼈를 울려서 울림통을 쓴다고나 할까요? 소리를 좀 더 크게 하려면은 일부러 살을 찌우는 경우도 있을까요? 일부러 살을 찌우는 경우는 소리를 크게 한다기보다는 체력을 조금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겉에 살만 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살이 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몸에 적당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적당히 찌우신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 오버가 된 것 같긴 하지만 확실히 저도 조금 이렇게 말랐던 시간이 믿으실지 모르지만 있었어요. 이렇게 꺼내거든?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자리가 그대로 있어야 돼. 시작. 바깥으로 풀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터져야지. 글리크샬라인지 질레딜리. 그지? 그래야 이게 나와. 선생님 방금 이렇게 레슨 끝나셨는데 네. 어떤 거 준비하는 학생이에요? 유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짜고 유학을 보통 어디로 가요? 미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이태리도 많이 가고 요즘에 프랑스도 많이 가고 성악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 언어가 어떤 언어예요? 독일어, 불어,
영어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성악은 언어를 어떤 걸로 많이 해요? 노래하기 쉬운 언어, 이태리어를 제일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어 자체에 워낙 예술 가곡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어, 영어도 많이 있고요. 러시아어도 해야 하고 한국어도 해야 되고,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노래를 굉장히 잘할 것 같지만 사실 한국 노래가 제일 어렵기도 해요. 언어는 사실 노래마다 다 달라서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만약에 독일어를 하면 그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 공부를 할 때는 마치 아기들이 말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배우듯이 음성 기관을 통해서 발음을 배워요. 그래서 딕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단어가 뭔지, 그 다음에 그 문장이 뭔지 배워가다가, 그래서 유학을 가는 이유도 사실 한국에서 충분히 노래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어떤 문화나 사람의 말하는 뉘앙스나 이런 거를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유학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나라 사람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노래마다 뜻을 다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왜냐면 가요처럼 때로는 넋두리라든지 아니면 뭐 싸우는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예술 가곡의 경우는 시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신앙송 하시는 분들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말하지 않고, 또 연극하는 배우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오페라 아리아도 분명히 서사가 있고 그 안에 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전혀 말을 모르면은 그냥 이렇게 소리만 내는 게 낫죠.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노래 공부하면은 대학 갈 때 공부하듯이 공부 많이 안 해서 좋겠다라고 하지만 문학도 배워야 되고 그 사람이 돼서 노래를 해야 하다 보니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다 필요해서요.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죠. 그럼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성악가를 꿈을 꾸고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조금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우연하게 어린이 합창단 시험이 있었어요. 나도 한번 볼까? 친구들이 본다고 해서 시험을 한번 봤었는데, 그 전에는 사실 노래를 잘하는 줄 몰랐고 재미로 한번 노래 시험을 봤던 건데 덜컥 붙어버려서. 근데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그 전에는 일어나서 발표도 잘 못했어요. 떨려가지고. 저는 그냥 운동 좋아하고 많이 뛰어다니는 애였는데,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다 보니까 무대 경험이 저를 이렇게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재미있었어요, 무대에서 노래하는 게. 그래서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디로? 저는 가셨어요? 선화예술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학교가 음악적으로는 유명한 학교인가요? 예술학교 중에서는 역사와 전통도 있을 뿐더러 많이들 아시는 신영옥 씨, 조수미 씨, 다 지금 굉장히 유명하게 활동하는 강혜정 선생님, 이런 분들, 유명한 선생님들 많이 배출한 학교죠. 그러면은 어릴 때 성악을 공부하는 게 대부분은 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했나요? 아니면 따로 또 레슨을 받으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하는 레슨 받고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제가 가고 싶은 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예비학교라는, 지금은 예술영재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음악 이론이랑 레슨을 조금 받으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을 했죠. 그 학교는 갈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이래야 되나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100%이기 때문에 실기 위주예요. 근데 학교에 와서 보면은 공부를 진짜 다 되게 못하겠다 생각들을 하고 실제로 또 공부를 하지 않고 실기만 해서 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 고생하는 것 같아요. 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공부를 안 해본 애들은 너무 고생을 하는, 공부를 좀 잘하는 게 유리하죠.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 학교를 졸업하시고 선생님도 유학을 따로 가셨나요? 네, 저 졸업하자마자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 어디로 가셨어요? 전 독일 북부에 있는 함부르크라는 도시에 갔어요. 굳이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또 유학을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바로 직업 전선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죠. 합창단에 들어가신다든지 이런 관련된 거를 하거나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서 활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저희 은사님의 영향으로 독일 가곡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었고,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는 거랑 완전히 제 몸으로 소화가 돼서 부르는 거랑은 또 많이 다르니까 그런 문화를 좀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유학 가는 경우가 좋을까요? 아니면 대학까지 졸업하고 다시 가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사실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자기 선택에 대한 따른 문제인데, 또 성악은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좀 늦게 시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재 이런 건 잘 없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몸이 좀 자라줘야 되기 때문에 악기 하시는 분들은 중학생 때도 유학하시고 고등학교 때도 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대학 정도 졸업하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몸의 언어를 익히기 전에 외국에 나가서 그 외국어로 내 몸을 배운다는 거는 조금 달라서 또 충분히 한국에 워낙 뛰어나신 선생님들이 많아서 외국에 가서 어떤 기술적인 거를 배우는 것보다는 문화와 음악적인 흐름 그거를 배우러 가는 거라서 노래의 기본 틀은 좀 완성을 하고 가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 레슨 말고 또 다른 활동을 어떤 걸 하세요? 저는 오페라 가수니까요. 여기 보시면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공연을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독창회도 했고. 코로나 때는 공연이 많이 없었겠어요. 아우, 네, 말해 뭐하겠어요. 그래도 공연을 아주 안 하지는 않았어요. 무관중 공연을 하거나 공연은 별로 없었지만 대학교에 출강을 하고 있었어서 그때는 굉장히 많이 바쁘게 지냈어요. 이런 1대1 전공 레슨 수업도 했고 또 독일 예술가곡 수업을 했었어서 굉장히 재밌게 학교에서 수업을 했죠.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성악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성악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다라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너무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지나쳐 가고 같이 레슨도 하다 보면은 특별히 꿈이 있다기보다는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한 친구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악이라는 직업은 예술가이기 때문에 예술가의 삶이라는 거는 끝없이 아름다움의 완성을 추구해가는 과정이라서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재밌겠다? 이렇게는 힘든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노래 이거면 내가 살고 싶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직업인 것은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늘 짜릿하고 늘 행복하고 뭔가 노래가 내 맘대로 안 됐을 때만큼 또 비참한 시간은 없지만 또 이걸 이겨내가는 시간 자체가 축복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저 같은 그냥 일반인도 이 성악을 배우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럼요. 아마추어 분들 노래 애호가 분들 많이 레슨 받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좀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냥 소리를 내보세요. 그러니까 성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 소리를 내야지. 음 맞춰보세요. 화음 나오잖아. 왜 화음이 나오지? 제 생각에는 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러면은 고음을 잘 낼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해보세요. 피시고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폐가 이렇게 있고 갈비뼈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밑으로? 여기에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있단 말이죠. 시작. 공연하셨을 때 했던 곡 중에 네. 간단하게 한번 짧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멋있는데요? 아, 그래요? 선생님 이제 다음 스케줄은 어떤 거예요? 다음 스케줄은 또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친구가 있어서 더 수업이 조금 있죠. 보통 대학 입시가 경쟁률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30명 정도 뽑는다고 했을 때 3,400명은 기본으로 오죠. 그래서 10대 1은 다 넘는 것 같아요. 오페라를 보면 독일 분들이나 프랑스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알아들으니까 좀 감정적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이 들었을 때는 일단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쵸. 참 접근성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좀 매니악틱할 수밖에 없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먼저 그런 클래식 성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 음성과 마음의 매료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마음이 열리다 보면 도대체 저 말은 어떤 말일까? 왜 저렇게 아름다운 말 아니면 저런 슬픈 음악이 나올까 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보게 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사실 우리는 어쿠스틱 음악이기 때문에 현장감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CD보다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숨과 그 호흡 이런 것까지 다 보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음악회장에 가면 팜플렛 같은 것에 팜플렛 보여드릴까요? 팜플렛을 사시면은 여기에 작품과 작품 설명 등등을 다 이렇게 해놓았고요. 그리고 작품 줄거리 같은 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맞춰 오는 것보다는 한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그 줄거리 쭉 써 있는 것도 한번 보고 그러면 금방 아시죠? 자, 올려. 여기로. 아니, 어깨로 올리면 안 되고. 자, 허리로 올린다고 생각하고. 올려. Es flüstern je 2:2 gepaart. Es flüstern jetzt. Flüstern. Flüstern. Flü 아니야. flü. Flü. 네, flüstern. Es flüstern je 2:2 gepaart. Part. A 두 개지. 그럼 길어야겠지? 무슨 뜻이에요? 그 짝이 된 둘이 짝이 돼서 속삭인다. 혹시 선생님은 최종 목표가 있을까요? 언제까지 노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오래 노래하면서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노래기는 하지만 내가 좋은 것들을 듣는 사람들한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어떤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이 제가 만나는 학생들과도 입시 선생님을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친구도 되어주고 때로는 부모님처럼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 꿈이자 목표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저와 이렇게 하루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거는 머릿속에만 있었지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도 조금 더 내가 이렇게 내 직업을 사랑하고 있었지, 좋아하고 있었지, 또 앞으로 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또 조금 들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상한 직업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수상한 직업이라고 해서 도대체 왜 내 직업이 수상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 노래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정말 신기한 직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늘 노래하고 계시고 근데 그것을 저의 직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도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그 누가 봐도 참 신기하고 수상하면서도 좋은 직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깨우쳐 주시는 유튜브 채널인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구독해 주세요. 수상한 직업 화이팅!